오는 27일 개막하는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일반 상영 예매가 조금 전 11시에 시작됐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사전 온라인 예매는 1차와 2차 모두 오픈 1분 만에 매진돼서 영화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과연 어떤 특징이 있고 또 뭘 알아두면 좋은지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전주국제영화제 문석 프로그래머가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슬로건이 "우리는 늘 선을 넘지"인데 이 슬로건의 의미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2000년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저희는 영화는 계속된다는 슬로건을 사용했는데요. 네. 올해는 코로나가 거의 종식되는 분위기라서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사실 2000년도에 출범할 때부터 자유, 독립, 소통을 내세우면서 새로운 표현 방식과 경계가 없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영화라든지 예술 장르의 영역 확장을 시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영화인들의 창의적인 정신과 독립성도 지지해 왔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늘 선을 넘지라는 슬로건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영화나 영화 제작을 둘러서 온갖 제한과 금기를 뛰어넘어서 영화의 본질을 바라보겠다는 전주국제영화제 고유의 정신을 혹서겠다는 의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유쾌해서 여쭤봤는데 굉장히 진지한 의미가 네. 있었네요. 네. 올해 그렇습니다. 영화제의 특징과 예년과 다른 변화도 이제 그런 측면일 텐데 네. 작품의 성격 이렇게 선을 넘는 방향으로 가는 건가요? 영화는 사실 선을 넘는 영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이 되게 다양한 의미를 가질 텐데요. 이제 가장 크게 표현하자면 이제 표현이나 주제 면에서 이제 기존의 사고의 틀을 깨는 그렇게 선을 넘는 영화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필리핀 폭력 이야기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거는 412분짜리입니다. 6시간 52분, 그러니까 7시간 가까운 거의 한나절을 이제 또 투자를 해야 되는 영화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들처럼 그러니까 완전히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영화들도 많이 소개됩니다. 네. 새로운 표현 방식 그리고 경계 없는 상상력으로 영화라는 예술의 영역 확장을 시도한다고 하는데 방금 얘기하신 필리핀 폭력 그 이야기. 이야기 영화는 뭐 예. 7시간. 와. 이런 영화들 우리가 접해 보지 못한 이런 영화들인데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뭐 좀 낯선 영화들을 많이 소개한다는 말씀일 겁니다. 뭐 이를테면 한국경제문에 상영되는 밤산책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네. 이거는 사운드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밤거리를 이렇게 찍은 화면에 그 조선시대 문인들이 이제 쓴 시가 위에 이렇게 딱 보여지는 건데요. 처음에는 되게 적응이 안 되죠. 이게 뭐야? 뭐 하는데 이제 적응이 되면 되게 고즈넉한 분위기를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시도 또 다른 예술과 결합을 하는 영화들 이런 영화들이 전국제영화제는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밤산책도 말씀드렸지만 낯설지만 익숙해지면 굉장히 새롭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예년에 비해서 출품작, 상영작 규모는 어때요? 상영작 규모는 역대급입니다. 올해 전국제영화제에서는 42개국에서 온 247편의 영화가 상영되는데요. 네. 그동안 가장 규모가 컸던 2019년 20회 영화제 다음으로 많은 작품이 상영되게 되겠습니다. 와 많네요. 개막작과 폐막작은 각각 어떤 영화인지도 궁금하고 또 왜 그 영화들이 선정된 건지도 궁금해요. 네. 개막작은 벨기에 다르덴 형제의 토우리와 루키타라는 영화인데요. 다르덴 형제는 장피에르 다르덴, 릭 다르덴 이 두 사람을 가리킵니다. 네. 이분들은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2번이나 받았을 정도로 진짜 세계적인 거장이거든요. 네. 그리고 국내외에 굉장히 많은 감독들이 이분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 네, 토리아 루키타는 이 두 감독, 그러니까 이 형제 감독의 최신작인데요. 아프리카에서 벨기에로 온 2명의 이민자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개막작이 된 데는 뭐 이 영화도 굉장히 좋지만 다르덴 형제가 처음으로 이제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는 점이 이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네, 그리고 폐막작은 한국 김희정 감독의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라는 제목인데요. 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김희정 감독은 13살 수와 뭐 설행 눈길을 걷다 이런 영화들을 만드신 분인데요. 이 영화는 김혜란 작가의 동명 단편 소설을 원작으로 삼습니다. 그 사고로 남편을 잃은 한 여성이 외국에 가서 이제 겪는 일을 담는데요. 그 사회적 재난은 우리가 뭐 최근에 이태원 참사까지 많이 겪어왔는데 우리한테 그런 슬픔과 위안을 동시에 주는 영화가 되고요. 박하선 배우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네. 이 한국 영화가 그 폐막작을 하게 된 것은 7년 만인데요. 이렇게 좋은 영화가 이렇게 오게 돼서 폐막작으로 삼게 됐습니다.
네. 이번 영화제에서 시도하는 특별전들도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네, 특별전 이 제목이 긴데요. 전주 시네마 프로젝트 프로듀서로서의 영화제라는 아주 긴 제목의 특별전이 있는데요. 네. 전주국제영화제는 단지 영화를 상영하는 것만이 아니라 되게 실험적이고 예술적인 독립 영화를 직접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게 이제 전주 시네마 프로젝트, 저희가 JCP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인데요. 전주영화제가 이제 좋은 영화에 투자를 하고 그 영화제가 이제 만들어져서 또 전주에서 상영하는 그런 좀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 그런 차원에서 10년 전부터 만들어서 이제 올해 10주년을 맞았는데요. 이제 네. 이번 특별전 프로듀서로서 영화제라는 부제가 붙은 이 특별전은 이를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전주 시네마 프로젝트로 선정돼서 제작된 영화 10편이 다시 소개되고 이제 다양한 토론도 벌어질 예정입니다. 또 특별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카파 40주년 특별전입니다. 카파 그러니까 한국 영화 아카데미가 올해 개교 4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국 영화 아카데미는 봉준호, 장준환, 임상수, 허진호, 김태용 같은 그 한국을 대표하는 이제 영화 감독들을 배출한 교육기관인데요. 네. 여기서 4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단편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아. 그중에 40편을 추려서 상영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네. 이 전주 시네마 프로젝트 10주년 기념 특별전에서 이창재 감독의 다큐멘터리 문재인입니다가 공개되는 것도 굉장한 관심사입니다. 이번에도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하게 된 배경 그리고 노무현입니다와 달리 이번 주인공은 살아있는 인물이자 퇴임 후 2년 된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보기에 따라 여러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네, 일단 상영하게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전주 시네마 프로젝트로 2021년에 선정이 돼서 이제 투자를 했던 영화인데요. 이제 완성이 돼서 이번에 상영이 되는 건데요. 사실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이 영화가 뭐랄까 좀 민감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많이들 보지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프로그래머 중에서 일부만 보게 되었고, 사실 영화는 결국 보시는 분이 판단하게 되니까요. 보시고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민감한 부분이라 아직 보신 분들이 많지 않군요. 그렇습니다. 네. 내부에서도 상당히 이게 보안이 되게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어서요. 하여튼 영화제에서 이렇게 깜짝 공개되는 그런 느낌이니까 많이들 봐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서 보시고 많은 이야기 나누시기 바랍니다. 올해 국제 경쟁 부분 선정작 10편도 공개가 됐습니다. 몇 편 중에 10편이 선정됐고 선정 기준 내지는 선정된 작품들의 특징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올해 국제경쟁 부문에는 사상 최대인 604편이 출품됐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늘어난 건데요. 네. 이제 이거를 저희 중심으로, 그러니까 저희 관점으로 해석하면 전주국제영화제가 명성이 국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커졌다, 이제 이렇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네, 선정 기준이라고 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좀 영화가 얼마나 도전적이고 얼마나 실험적이고 또 이제 얼마나 어떤 영화적 완성도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각각 영화가 각자의 특성이 있으니까 다 다른 면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중국, 일본 영화부터 덴마크, 우크라이나 영화까지 이제 국적도 되게 다채롭고 영화가 이제 다루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다양해서 이렇게 쭉 보시면 좋은데 사실은 이제 이 중에 몇 편을 짚어드리면 한국 입양아 이야기를 그리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조용한 이주라고요. 이것도 입양아 출신 감독님이 만드신 굉장히 잔잔하면서 감동적인 영화고 또 튀르키예 영화인 가벼운 재앙 같은 영화도 일반 관객들이 보셔도 큰 무리는 없을 그런 영화 같습니다. 네. 나 아직 영화 초보다. 제가 또 영화 초보거든요. 네. 네. 입맛으로 따지면은 완전 초딩 입맛입니다. 이런 네. 이들에게 입문형 영화로 우리 문석 프로그래머께서 영화 몇 개 소개해 주신다면 저도 한번 꼭 가서 보고 싶어서요. 네. 이 전주국제영화제에는 그런 영화 초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위한 아예 섹션이 있습니다. 아. 시네마 천국이라는 섹션이 이제 그런 섹션인데요. 여기에는 조금 이제 그 대중적인 영화, 이제 저희 관점에서는 이제 네. 관객들 입장에서 좀 쉽고 재미있을 만한 영화들을 많이 소개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엔니오 모리코네, 유명한 영화 음악 감독이시잖아요. 이분에 대한 다큐멘터리인 엔니오 더 마에스트로라는 영화가 있고요. 네. 또 일본의 아주 작은 서점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동네 책방 폴란, 아주 잔잔하고 감동적인 영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몽골을 배경으로 한 굉장히 따뜻한 이야기, 트리오 이런 영화들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한국 영화로는 밴드 자우림 아시죠? 네.
그 자우림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자우림 오. 더 원더랜드. 그 정말 자우림에 대한 팬심으로 만든 아주 흥미로운 다큐멘터리고요. 또 네. 굉장히 재미있는 블랙 코미디인 더 자연인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전주국제영화제 단골 손님이시죠. 고봉수 감독이 작년에는 잠깐 안 오셨는데 또 돌아오셔서 아주 우픈 코미디입니다. 빛깔이라는 제목인데요. 네. 아주 재미있게 보실 거예요. 그리고 그 올해는 또 이벤트로 스타워즈 관련된 이벤트랑 상영과 행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더 자연인이다 보고 싶네요.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네. 요즘에 미디어 환경을 아주 재미있게 풍자하는데요. 나름 또 막판에 반전도 있고 굉장히 흥미로우실 겁니다. 아, 기대됩니다. 티켓 가격도 살짝 알려주세요. 네, 일반 상영은 8,000원이고요. 뭐 다양한 이벤트 상영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영화마다 12,000원, 15,000원, 2만 원이 있는데요. 이건 영화마다 다르니까 꼭 그 홈페이지를 살펴보시고 예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 8,000원부터 시작한다는 점. 네. 그렇습니다. 네. 전주국제영화제를 기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드디어 4월 27일 전주국제영화제가 시작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니 부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화제 행사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주국제영화제 문석 프로그래머님 바쁘실 텐데 영화제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도록 계속 애써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